일단은 기본적으로 봄나라 책을 큰 소리로 낭독을 하고, 큰 소리로 낭독을 하고, 큰 소리로 낭독을 하고, 큰 소리로 낭독을 하고, 낭독하면서 내 소리를 듣고, 음, 음, 내 채널을, 내 채널에서 방송이 제대로 되는지 보고, 모든 걸 다 컨트롤 하면서, 이제 컴퓨터도 교체하고 그랬으니, 공부를 제대로 제대로 해봐. 이제 도대체 세상 모든 일을 어영부영 대충대충 하는 거죠. 이렇게 컴퓨터를 새로 저장 장치를 1테라로 바꿔버렸으니 이것을 이제 다시 세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누굴까? 오늘은 그 봄나라 형상학 19번째 책 제목이 엄청나게 많은 가운데 많은 가운데 이 책을 모두 낭독을 합니다. 오늘은 2020, 2025년 11월 5일, 11월 5일이네. 컴퓨터 조장 장치하고 메모리, 메모리를 보강을 해. 66만 원이나 들었네. 좀 더 열심을 내자, 열심을 내. 봄나라 형이상학 19번째 봄나라 형이상학의 그 봄나라 형이상학 상권이지, 상권. 오늘 낭독할 내용은 상권. 봄나라 상권이고 봄나라하고
이렇게 주제를 정해놓고 이제 책을 낭독해 보자. 낭독을 할 때 눈으로 모니터에 띄워진 모니터에 띄워진 그 모니터에 띄워진 PDF 파일을 눈으로 정확하게 본다. 본 160일 시어범으로 시작하여 일 없음으로 끝나는 인간 완성의 길. 우리나라 말에 숨 쉰다는 말은 남북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말인데 이 두 가지 말에 후천의 인간 계획을 이룩할 시작과 끝 모두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숨죽여봄을 시작이라고 하면 숨죽인 가운데 저절로 호흡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 일일이 생각으로 심신을 부리고 써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나 일 없는 무사인이 되니 오직 하늘이 천지신명이 나의 심신을 부리고 쓰는 매 순간마다 깨어서 구경할 일뿐이니 이래서 노연한 자유인이고 사람으로 오직 내가 할 일은 하늘이 나의 심신을 부리고 쓰는 매 순간마다 구경할 일뿐이니 궁극적으로 일 마친 사람이고 일 없는 사람으로 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인간 내면에 있는 텅 빈 하늘에 가득 찬 고연지기로서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우주의 본질인 동시에 천지신명인 사람의 정신을 이루는 텅 빈 바탕인 무한 공간과 창조의 에너지인 명암일색 음양 일색의 빛 광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죽여봄이라는 형이상학으로 들어가고 시작하는 숨죽여봄, 숨쉬어봄, 숨죽여봄 법을 통하여 일 없습니다. 무사라고 하는 말의 본 뜻을 시작하는 숨쉬어봄과 마치는 일 없음 두 가지 법을 통하여 시와 총을 모두 깨우치면 남북이 일시에 무의식적으로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생활 패턴에서 깨어난 사람, 일 마친 사람으로 싸움을 모르는 신인간으로 인간 개벽 이룩하여 전망 생사의 기로에 놓인 인류를 구하고 지상낙원의 건설이 가능할 것이니 한반도에서 핵폐기와 종전선언에 이어 형이상학 공부를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으로써 선천의 물질개벽에 이어 후천의 인간개벽
긴장이 끊어졌네. 봄 162. 어째서 숨죽여 범 하면 욱하는 분노가 폭발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게 되는가? 숨죽여 범. 이게 마우스가 너무 빠르게 작동하니까 작동하고 이 마우스 컨디션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공부 끝나고 하자. 이게 어디서 조정할까? 숨죽여 범 하고 있으면 날숨도 들숨도 아닌 중립에 있으므로 내뱉는 마이너스인 날숨도 아니고 들이마시는 플러스인 들숨도 아닌 중립인 제로이므로 내면에 깃든 본질의 하늘인 진공에서 묘유가 생기는 바 가히 없는 내면의 하늘에 가득 찬 명암일색의 빛이 내면 꼴통 속에 본태양의 빛이 뜸에 나갔던 정신이 운해에 깃들어 하늘에 가득 찬 명암일색의 빛이 내면 꼴통 속에 본태양의 빛이 나갔던 정신이 운해에 깃들어 머물다가 좌뇌가 운해에게 숨쉬는 주도권을 인계하고자 숨죽인 상태로 인계하려는 거동이 보이면 운해에 머물던 정신이 숨죽은 상태 그대로를 하다 심폐가 있는 가슴의 중단전을 거쳐 하단전까지 내려와 안착하면 육체의 중심에 정신이 자리 잡았으니 소우주의 주인 역할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단전에 자리 잡으면 중심을 잡았으므로 생각이라는 이원성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 가고 안 가고 하고 말고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과감하게 선택이 자유로운 주체적인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신이 육체의 중심인 하단전에 주하여 수족이 냉한 육체를 치유하려면 몸의 중앙에 존재해야 할 심장이 하단전에서 조금 위에 붙어 있으므로 하단전에 머무는 정신과 심장을 통하게 함으로써 몸의 태양이 몸의 중심인 하단전에 있는 것과 같아 숨죽여 범에 이어 가늘고 길게 날숨, 호함으로써 심장의 열기를 수족의 끝까지 아래로 내려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차가워서 아픈 몸을 즉각 치유할 수 있으며 하단전이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닿자마자 자동적으로 들이쉬는 숨, 흡이 힘차고 빠르게 위로 머리로 코로 통하여 들이마신 냉기를 머리 위로 올려 보냄으로써 수송이 이루어져 열기로 머리가 아픈 증세를 한꺼번에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고로 불기운이 폭발적으로 단번에 머리 위로 치솟는 힘인지라 욱하는 분노 정도는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힘, 다시 말하면 불기운을 내리는 날숨의 반복으로 얻은 힘으로 말미암아 성질을 부리려고 해도 불가능한 지경이 된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기가 힘든 까닭 역시 가슴의 심장이 항상 심박동으로 뜨거워져 있는 상태이므로
미워하는 차가운 감정을 내기가 어려워지는 까닭이며 항시 따뜻한 따뜻한 정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니 기대와 희망이 용솟음칩니다. 스트리밍이 계속 버퍼링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 뭔가? 왜 그런가? 60이 어째서 숨죽여봄 하면 욱하는 분노가 폭발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가? 숨죽여봄 하고 있으면 날숨도 들숨도 아닌 숨죽여봄 하고 있으면 날숨도 들숨도 아닌 중립에 있으므로 내뱉는 마이너스인 날숨도 아니고 들이마시는 플러스인 들숨도 아닌 중립인 제로이므로 내면에 깃든 본질의 하늘인 진공에서 묘유가 생기는 바 가히없는 내면의 하늘에 가득 찬 명암일색의 빛이 내면 불통 속에 본태양의 빛이 뜸에 나갔던 정신이 운에 깃들어 머물다가 관해가 운에서 숨쉬는 주도권을 인계하고자 숨죽인 상태로 숨죽인 상태 그대로를 받아 심폐가 있는 가슴에 중단전을 거쳐 하단전까지 내려와 안착하면 육체의 중심에 정신이 자리 잡았으니 소우주의 주인 역할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단전에 자리 잡으면 중심을 잡았으므로 생각이라는 이원성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 가고 안 가고 하고 말고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과감하게 선택이 자유자재로운 구체적인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신이 육체의 중심인 하단전에 주하여 수족이 냉한 육체를 치유하려면 몸의 중앙에 존재해야 할 심장이 하단전에서 조금 전에 붙어 있으므로 하단전에 머무는 정신과 심장을 통하게 함으로써 몸의 태양이
몸의 중심인 하단전에 있는 것과 같아 숨 죽여봄에 이어 가늘고 길게 날숨호함으로써 수족의 끝까지 아래로 내려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가 와서 아픈 몸을 즉각 치유할 수 있으며 하단전이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닿자마자 자동적으로 들이쉬는 숨, 흡이 힘차고 빠르게 위로 머리로 코를 통하여 들이마신 냉기를 머리 위로 올려 보냄으로써 수승이 이루어져 열기로 머리가 아픈 증세를 한꺼번에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고로 불기운이 폭발적으로 단번에 머리 위로 치솟는 힘인지라 욱 하는 분노 정도는 이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힘, 다시 말하면 불기운을 내리는 날숨의 반복으로 얻은 힘으로 말미암아 성질을 부리려고 해도 불가능한 지경이 된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기가 힘든 까닭 역시 가슴의 심장이 항상 심박동으로 뜨거워져 있는 상태이므로 미워하는 차가운 감정을 내기가 어려워지는 까닭이며 항시 따뜻한 연민으로 따뜻한 정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163 시작은 숨 쉬어보면서 궁극은 일 없습니다로 끝나는 인간개벽의 길. 한 민족이 사용하는 한글에는 날숨, 들숨이나 호흡이라고 하는 동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숨을 쉰다 라고 하여 정적인 면을 중시하는데 어째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일까요? 무의식적으로 숨 쉬는 모습을 의식적으로 체험해보니, 다시 말하면 숨 쉬어봄 해보니 숨을 쉬는 정적인 측면이 먼저 이루어진 후 날숨, 들숨이라고 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동적인 측면으로 저절로 이행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숨을 쉰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말은 먼저 숨을 쉰 다음 호흡이 가능하고 생각이 가능하고 말이 다시 말하면 호흡을 하려면 숨을 죽여야 가능하고 생각을 내려면 숨을 쉬어야 숨을 죽여야 가능하고 말을 하려면 숨을 쉬어야 숨을 죽여야 가능하고 행동을 하려면 숨을 쉬어야 숨을 죽여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표현한 깨달음의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몸과 마음이라는 심신을 움직이려면 반드시 숨을 쉬어야, 숨을 죽여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음이야말로 깨달음 중에 깨달음으로 깨달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 쉬어 봄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두뇌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작정하지 않아도 내면에 잠재된 광대무량한 하늘에 가득 찬 호연지기가 저절로 알아서 모든 행동을 구사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 일 없는 사람이 되어 하늘이 주도하는 행동 거지를 주시하고 구경할 일뿐이니 일이 끝난 일 마친 사람으로 일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일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된 천인 합일의 사람, 인간 계백이 된 사람, 우주의 섭리를 이룬 사람으로 끝장을 본 사람인 것이니 그렇게 된 사람의 특징은 내면에 호연지기로 가득 차 두뇌는 밝고 가슴과 손발이 따뜻한 사람으로 남을 미워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남에게 욱하고 성질을 내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봄 164 숨을 쉰다는 말의 진정한 뜻은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어왔던 소화본이, 마음본이, 생각 위주로 호흡을 해왔던 자네본위의 목숨의 호흡을 쉬어 봄으로써 대화본이, 정신본이, 감각본위로 호흡을 함으로써 운해본위의 생명의 호흡으로 바뀜과 동시에 알고 보니 모든 행동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담당하여 저절로 구사되도록 무의식적인 수동식 호흡에서 의식적인 자동식 호흡으로 전환됨을 계기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체의 행동 거지가 자동식으로 변환됨으로써 내가 할 일이 없는 일 없는 사람이 되어 할 일이란 오직 하늘이 구사하는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일거일동에 대하여 주시와 관조로 감각으로 괜히 이른바 깨어나고 거듭난 후천의 인간 개벽 이룩함이로다. 무의식이라는 밤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명멸하면서 전내망상을 피우면서
물질을 개벽하기 위하여 고통스럽게 살던 인간이 깨어난 의식이라는 대낮의 태양이 비침에 산화되지 천지만물의 주인님을 깨달으니 인본주의, 인문주의, 휴머니즘인 형이상학이 완성됨이로다. 본 165 형이상학에 있어서의 명암 온냉의 이치를 규명해 봄. 밖으로 돌아가는 이치로 명암온냉을 논하면 명암은 낮과 밤을 뜻하고 온냉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서 사계절을 뜻합니다. 안으로 돌아가는 이치로 명암온냉을 논하면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숨 죽여봄하는 즉시 나갔던 정신이 들면 정신의 속성인 감각이 제 기능을 발현하여 두뇌의 명암과 몸의 온냉을 감각하여 뜨지도 지지도 않는 본 태양, 천심, 본심이 바라는 명암일색인 본 태양의 빛을 지속적으로 감각함으로써 두뇌가 어두워 우울해짐을 비연에 방지하고 온냉 중 머리 안이 따뜻할 온인가 차가울 냉인가 감각으로 감지하여 머리가 뜨거우면 뜨거운 공기를 하단전에 주동하는 힘으로 코로 차가운 공기를 들이켜 머리 끝까지 올리면 두뇌 안을 차가울 냉으로 만들고 또 만들어 머리 안을 냉하게 만들면 두뇌의 아픔이 사라져 정신이 부동하고 불변하여 평상심으로 건강해지고 발족이 냉하거나 가슴이 냉하면 하단전으로 하는 날숨으로 심장의 뜨거운 기운을 아래로 내리면 가슴과 발이 따뜻해져 남을 미워하는 진동을 바라면 한 폭풍을 자기가 맞음으로 남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니 인간계백 이룩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편단심으로 하단전에 머무는 정신이 중단에 있는 심장과 도킹하고 통하여야 온냉의 자유자재가 되고 감각의 눈을 뜨고 보면 머리가 밝고 감각의 눈을 뜨지 못하면 머리가 어두워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밝으면 명랑하고 머리가 어두우면 우울하니 평상심 본심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으니 마치 새벽빛이나 노을빛과 같아서 광대무량한 공간 하늘에서 명암일색 음양 일색의 시간이 없는 무한 공간이므로 무심무아의 상태인 후연지기가 나타나니 본연의 자기이며 대하인 현지신명이니 형이상학을 통한 깨달음이요 인간원성이요 인간개벽입니다. 4시 반까지 4시 반 봄 166 체질
몸, 기질, 마음, 성질, 정신을 바꾸는 요령, 체질, 기질, 성질을 바꾸는 요령. 성질은 하늘의 성품으로 가히 없는 하늘에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호연지기로 대소와 유무가 없고 양극단의 대립이 없어 절대성인 허공의 성품으로 보면 지구상의 70억의 성질은 각기 다르지 않고 모두 다 같은 영성이요 본질이므로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흔히들 그 사람의 성질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나 무한하늘에 가득 찬 호연지기로 말하면 덥지도 어둡지도 않는 조화와 균형이 있으므로 밝아서 좋다든가 어두워서 나쁘다라는 상대성, 이원성이 아닌 둘이 하나인 이론성으로 하나인 이치인지라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두 개의 직선이 하나가 되려면 서로 구부러져 하나로 만나 둥근 원이 되어야 하나의 이치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자 영체 자체의 성질인 이론상은 머리 안에 명암일색인 호연지기로 가득 차 있으니 원만하다고 할 것이며 몸에는 가슴이나 발, 족이 뜨거우면서도 시원함으로 부족하니 원만부족한 성질로 누구나 모두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질에는 뜨거운 기운인 양기와 차가운 기운인 음기로 나누어지는 바, 목 위에 붙어있는 머리에는 음기가 필요하고 목 아래 부분인 가슴과 배와 수족에는 양기가 필요하니 두뇌에 뜨거운 기운이 차면 머리가 아프고 몸에 차가운 기운이 차면 몸이 아파지는 이치가 있는 것이다. 입니다. 그러므로 기질은 두 갈래로 나누어지므로 심장의 화기를 발바닥 끝까지 내린 화강과 하단전의 힘으로 코로 찬 공기를 흡입하여 머리 꼭대기까지 밀어올리는 수승으로 운기조식을 하면 두 냉종렬이 되어 치유가 이루어지는 바 머리가 뜨거워 아픈 기질과 몸이 차가워 아픈 기질 두 가지 기질로 나누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체질은 기질에 따라 크게 차가운 음의 체질과 몸이 뜨거운 양의 체질로 나누어진다고 할 것이니 둘로 대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성질, 기질, 체질 중 천성, 본성, 본질에서 연유되어 나타난 음양일색이니 밝을 명의 기운과 어두울 암의 기운이 반반으로 이루어져 반반으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기질, 체질은 뜨거운 불, 화와 차가운 물, 수로 음양 두 개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 바 불기운을 날숨으로 내리는 힘을 양성하여 불기운이 상승하여 생기는 분노 조절 능력이나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심장의 화기를 수족의 말단까지 내리는 화강의 실력으로 불기운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하단전이 주축이 되어 운기조식의 실력을 양성하여야 질과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봄 167 두냉 종렬의 체질로 바뀌게 되면 돌아봄으로 감각의 눈으로 양 눈썹 사이에 있는 인당이라는 구멍으로 두뇌 안을 들여다 보아 내면의 두뇌인 골통굴의 입구에 해당하는 백회가 열리면 안과 밖이 통한 하늘 사이 없는 무한대한 본질의 하늘인 태초의 하늘에 명암일색의 빛으로 된 후연지기가 가득 차 있는 하늘의 빛색을 바라봄이 변성이니 변성하면 운에 주하고 있던 정신이 육체의 센타임의 중심인 하단전으로 내려와 주하게 되어 정신이 육체의 태양인 심장과 통하게 된 연후에 운기조식으로 숨을 내뿜는 날숨인 호를 통하여 불기운을 발바닥까지 내리는 화강을 시키고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인 흡으로 냉기인 공기를 하단전의 힘으로 코를 통하여 들이쉼으로써 수승을 함으로써 두냉 종렬의 체질로 바뀌게 되면 전에 본 위의 두뇌가 운에 본 위의 두뇌로 변화가 되었으니 두뇌 개벽이요. 전에 본 위의 두뇌에서는 머리가 뜨거워 머리가 아프고 발이 차가워 온몸이 아프다가 운에 본 위의 두뇌로 바뀌니 머리가 냉하고 몸이 뜨거워졌으므로 머리가 아프지 않고 몸도 아프지 않으니 심신이 건강하고 영육이 건전하니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전하다고 할 수 있으니 인간계백에 성공한 것입니다. 또한 전에 본 위에서 뜨거운 불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힘과 기술이 없어 욱하고 화를 내거나 찬 기운을 위로 올리는 힘과 기술이 없으므로 글핏하면 남을 미워하거나 중화하는 감정의 파동을 일으킴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짓고 자기 스스로가 벌을 받던 사람이 변하여 억지로 성질을 내려고 해도 성질을 쉽사리 낼 수 없고 남을 미워하기가 힘든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옛사람은 죽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니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우스 조작이 아주 어려워서 마우스 조작이 봄 168 숨을 내뱉는 호와 숨을 들이쉬는 흡의 정과 동의 이치 숨을 내쉬는 호는 내리막길인지라 내려가는데 힘이 들지 않고 저절로 내려가는 날숨인 호는 정하는 가운데 동하는 정중동이라면 숨을 들이쉬는 흡은 오르막길인지라
동의 힘이라야 올라가 멈출 수 있으므로 동중정입니다. 그러므로 동과 정이 다르지 않으므로 공정유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은 호의 길이고 오르막길은 흡의 길입니다. 내리막길은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르막길은 천천히 가면 멈추기 쉬우므로 속도를 내어 탄력을 붙여 빨리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내리막길인 호는 정의 힘으로 저절로 움직이므로 자동차 운전으로 말하면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뛰었다가를 되풀이하면서 천천히 내려가야 무사히 내려갈 수 있는 위치로 숨죽여봄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뛰었다가 하는 날숨의 힘으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위치와 꼭 같다고 할 것입니다. 스톱과 고를 자주 번갈아 행하면서 운전하는 형국인지라 스톱과 고를 반복하면서 천천히 행하는 것이 날숨이라고 하면 오르막 길인 흡은 천천히 가면 멈추기 쉬우므로 단시간에 빨리 하고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이치입니다. 정리하면 내뱉는 호를 통해서는 심장에 뜨거운 열기를 발바닥까지 내리는 불화 내릴 강으로 화기를 내려줌으로써 온 몸이 철철 끓게 되고 들이쉬는 흡을 통해서는 코로 공기 중에 냉기를 빨아들여 두뇌 끝까지 올리는 공랭식으로 냉기를 올려줌으로써 머리가 서늘하고 시원하게 되어 두냉 종렬로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이룩하니 후천 개벽이로다. 한 시간 동안 낭독을 하기로 했어. 그런데 한 시간 동안 낭독을 못하고 금방 싫어, 싫어. 한심한 친구지. 아이고. 본 169 바람처럼 물처럼 살아갑시다. 바람처럼 물처럼 살아갑시다. 태양의 불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기온의 차이가 발생하면 높은 온도가 있는 공기는 위로 상승하여 저기압이 되고 낮은 온도가 있는 공기는 아래로 하강함에 고기압이 되어 자연스럽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을 바람이라고 부르며 물은 발이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나 지형 지세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유유히 저절로 흘러가는지라 산 꼭대기에서 골짜기를 통하여 아래로 흘러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바다로 모이고 바닷물은 햇빛을 받아 수증기가 되어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어 땅으로 떨어지는 일을 무한 반복함으로써 대자연을 운행하여 식물과 동물을 키우고 살리는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한이 없이 다 합니다. 이를 함축하여 말하면 바람이 불고 물이 흘러가는 풍수 바람이 불고 물이 흘러가는 풍수의 돌이란 바람도 물도 자아가 없이 만 생명을 살림에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으므로 만 생명을 화육합니다.
그러니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도 나라고 하는 이고를 놓아버리고 무심, 무아가 되어 물처럼 바람처럼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저절로 돌통굴에 가엾는 하늘이 깃들어 호연지기인 분태양의 빛이 머리에 뜨고 목 아랫부분에는 태양의 열기로 설설 끓어 우주의 본질과 세계라고 하는 주인 현상이 우리의 머리와 몸에 내재하여 운기조식으로 날숨으로 화강을 시켜 심장의 화기를 발바닥까지 내리고 들숨으로 코로 흡입한 냉기를 두뇌 안까지 수승을 시켜 두뇌가 시원하고 발이 뜨거운 두냉 종열로 상하 심신 영육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들면서 저절로 살아가니 자동화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진화하고 발전하니 60조 세포를 유지 보존하고 활성화하여 자유자재한 가운데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지상낙원을 건설하여 인간 개벽으로 우주의 섭리를 이룩합시다. 이룩합시다. 봄 170 영흥과 법흥이 합하여 하나가 된 형이상학 영흥과 법흥이 합하여 하나가 된 형이상학 영흥이란 나갔던 정신이 골통 안에 들어오매 생각 본위에 잔해에 가 감각 본위에 운해로 전환하여 어두운 무명이 크고 밝은 대명 천지로 정신이 흥함으로 선천이 바뀌어 후천의 인간 계백의 시대가 열림입니다. 선천의 끝자락인 물질이 계백된 국제도시 송도에서 출발하여 오이도를 통과하기 위하여 범나라 책을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자기가 내는 낭독 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 수행을 하여 일상생활 중에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면 득음을 한 것으로 까마귀 귀라는 뜻을 지닌 오이도를 통과하여 가장 높은 고개인 대부도에 도착하여 원수가 은인인 도리를 이해를 통하여 깨닫고 실지 경계를 당하여 원수가 은인임을 자증하여 여여부동한 경지에 이르면 여여부동한 경지에 이르러 저항과 미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연민의 정인 호연지기로 가득 차게 되면 대부도를 넘어 선제도에 당도하여 관우에서 운해로 이동하였던 정신이 가슴인 중단을 거쳐 하단전에 머물게 된 적 운기조식으로 숨 죽여보면서 시발하여 날숨으로 화기를 발바닥까지 내리는 화강과 날숨으로 완전히 숨이 비워져 바닥을 치자마자 자동적으로 들숨으로 바뀌어 강력하고 신속한 호흡으로 수승이 이루어지면 두냉 종렬로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가 되어 영육이 쌍전한 인간이 되고 천지의 주인이 되니 덜되고 못된 인간이 완성된 인간이 되니 후천에 인간계백 이룩하니 정신이 계백된 영흥도에 올인하니 영이 흥함 이루다 영흥도에 이른 동력은 감각을 개발함으로써 이룬 성과라면 법흥은 감각으로 깨달은 경로와 경지를 사유와 사색으로 글로써
자세하게 영흥으로 가는 길 안내를 수상하고 자세하게 밝힌 형이상학 전자책으로 집이 요약한 글을 세계 인민을 위한 교과서로 삼기 위하여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영흥은 감각개발의 결과로 이룩함으로 움직임. 감각개발의 결과로 이룩함으로 음적인 진리라면 법흥은 사유와 사색으로 깨달은 경지를 글과 말로 표현하여 두뇌와 몸을 진보 발달시키는 영적인 진리로서 인간원성으로 지상낙원은 건립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살아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봄나라 책 19번째 책 봄나라 형이상학 봄나라 형이상학 상권 봄나라 형이상학 상권을 지금 읽고 있고 이 상권과 학원까지를 모두 읽은 다음에 다시 봄나라 책 171, 봄 171, 봄 171. 제3의 눈, 감각의 눈뜨기. 제3의 눈, 감각의 눈뜨기. 얼굴에 있는 두 개의 눈은 외면의 물질을 보는 육체의 눈이라면 제3의 눈은 먼저 온몸의 신경계통으로 자기의 전체적인 몸놀림을 즉시적으로 감각하여 알아차림으로 상술하면 눈 깜빡인 목 돌림, 좌우상어 왼팔 오른팔 놀림, 왼손 오른손 놀림, 왼손가락 놀림, 오른손가락 놀림, 허리 구부리기, 허리 젖히기, 허리 왼쪽으로 돌리기, 허리 오른쪽으로 돌리기, 앉았다가 일어서는 다리 동작, 걸어가는 다리 동작, 뛰어가는 다리 동작을 신경계통으로 감각의 눈으로 보고 알아차리기를 통틀어 제3의 눈 또는 감각의 눈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머리와 가슴에서 일어나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추리로 일어나는 그림자인 생각이나 파동인 감정, 희노애락이 일어나는 즉시 내적인 감각, 신경계통으로 감지하는 것을 일러 감각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합작으로 하는 동작이 있는 바 입으로 말하는 동작이 그것으로 말을 하려면 먼저 하단전에서 숨죽인 상태에서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언어를 연결시키려면 가슴의 폐장에서 바람을 내뿜으로써 목소리와 헛소리와 소리가 어우러져야 발음이 이루어지므로 말소리는 마음과 몸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므로 자기가 하는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할 수 있는 득음의 경지가 되면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체의 삶의 동작을 보고 알아차리는 감각의 눈은 내부 지향적이므로 구심력인지라 감각의 눈을 떠서 숨쉬고
하고 말하고 행동함에 깨어 살게 되면 중심이 잡혀 고스톱을 자유차지하는 의지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하여 몸 안의 신경계통이 활성화되어 영안이 떠지고 몸 밖에 천지만물을 보는 육안이 떠져 안과 밖의 공간이 하나로 터지면 내 머리 안에 가엾는 하늘의 우주만유가 다 들어와 담기니 천지 만물이 내 안에 포용되며 사람인 내가 천지의 주인임을 깨달아 내 외명철란이 진짜 대통령이며 돼버린 우주의 주인임을 깨달아 인간계획 완성하니 우주의 섭리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은 161에서 171까지 새벽 공부, 새벽 수련, 금나라 책 읽기, 금나라 형이상학 상권 엄청나게 주제가 많아요. 200 몇십 개 주제를 그때는 컴퓨터 고치고 나서는 낮부터 막걸리를 먹고 또 집에 들어가 백화수복을 마시고 낮에 또 잠을 자기 시작해서 일어난 시간이 새벽 2시, 1시 새벽에 일어나 사무소에 나와서 지금 시각이 5시 28분 오늘은 여기에서 엄청나게 오늘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나 이게 오늘은 봄나라 책 19권 19번째 책 19번째 책 봄나라 19번째 책 19번째 책을 14번째 봄나라 형이상학 봄나라 형이상학 160일에서 171까지 낭독을 했다. 컴퓨터가 바뀌고 프로그램도 다시 새로 이렇게 깔다 보니까 굉장히